분할에 의한 정교화는 정교화된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을 설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기존에 어떤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문제는 데이터의 중복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형이 높지 않은 데이터의 중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테이블이 이제 있다고 할 때 그 테이블을 이제 정교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데이터의 중복 원인을 찾아서 그 중복을 없애기는 방향으로 테이블을 이제 분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분할된 테이블에서는 데이터의 중복이 없고 따라서 이제 정규화가 된 정규형이 높은 그런 이제 테이블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은 정규형이 높은 적어도 제3 정규형인 그런 테이블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이 분할에 의한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런 테이블이 있다. 그런데 이런 테이블에서 보니까 어떤 교수님의 연구실 번호가 여러 번 이렇게 중복돼서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를 갱신할 때 한 번만 바꿔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바꿔줘야 되고, 만약 연구실 번호가 다른 번호로 뭐 303호에서 3003호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 번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제 갱신 모순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교수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과목을 맡지 않는데 수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교수님의 연구실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입력할 수가 없고, 왜냐 그렇죠? 과목 번호나 학기가 죽기인데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입력을 할 수 없게 되는 입력 모순이 발생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여기 담당 교수명하고 연구실 번호를 분할해서 기존의 테이블에서 분할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개체관계 모델링하고 연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 이런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테이블을 이제 그러니까 뭐 분할해내는 거죠. 기존 테이블에서 이런 테이블을 분할해내면, 그럼 기존 테이블에서는 여기서 교수명하고 연구실을 분할해내니까 교수명하고 기존 테이블에서는 교수명하고 연구실을 이렇게 분할해내니까 교수명하고 연구실이 없어진, 그러면 과목 번호가 학기만 남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분할된 테이블을 다시 조인을 하면, 합치면 원래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모든 그 분해의 기본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분해할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분해해서 뭐 두 개로 나눴다. 이렇게 나누면 이거를 다시 조립을 하면 원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분해했는데 분해를 다시 조립하면 원래게 안 만들어진다. 그럼 큰일이잖아. 그럼 분해를 잘못한 거죠. 테이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4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는 테이블을 분할을 했는데 여기 녹색으로 된 2개를, 그러면 그 남아있는 어떤 테이블하고 분해한 테이블하고 조립을 하면 원래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2개를 합치는
것을 우리가 조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그거를 조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조인이라고 그러는데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통된 필드가 보통 있어야 되죠. 공통된 필드가 없으면 그냥 모든 레코드끼리 다 조인을 하니까 그래서 공통된 필드를 남겨놓고 분할을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담당 교수명이라는 공통된 필드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 교수명과 연구실 번호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다시 조인을 하면 이 교수명이 같은 값끼리 같은 교수명 값을 가지는 레코드들끼리 조인을 하면 이제 원래 레코드가 원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걸 안 남겨놓고 이렇게만 놔놓으면 이 테이블하고 오른편에 있는 이 테이블하고 조인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공통된 필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조인을 하면 원래 테이블이 안 만들어지죠. 원래 테이블이 안 만들어지고 원래 테이블하고는 다른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는 분할을 하면 안 되고 조인을 하면 원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이블 분할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4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도시, 통화수인데 그 의미는 어떤 고객이 여기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각각의 전화번호는 특정 도시에 이제 와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전화번호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유선 전화번호이겠죠. 요즘처럼 모바일 전화가 아니고 유선 전화인 경우에 T1이라는 전화번호는 C1 도시에 있는 전화이고 T2라는 전화번호는 C2라는 도시에 있는 전화예요. 그래서 홍길동이가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이제 지역에 어떤 사무실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그러는 모양이죠. 그래서 홍길동이는 C1이라는 도시에 T1이라는 전화를 가지고 있고 통화수는 얼마고 C2라는 도시에 T2라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고 통화수는 얼마고 그 다음에 김부각은 C1이라는 도시에 T3라는 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통화수는 273이다. 이렇게 구성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제 이 위에 있는 테이블을 요 아래에 있는 그 2개의 테이블로 분할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은 홍길동이가 어느 도시에 있느냐. 그래서 C1, C2, 김부각은 C1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아래에 또 다음 테이블은 홍길동이가 어떤 전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전화 그 다음에 그 전화를 사용한 통화수는 얼마이냐. 이렇게 2개의 테이블로 이제 나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이 테이블하고 요 아래에 있는 2개의 테이블이 서로 같으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으면 분할이 제대로 된 거고 분할이 제대로 된 거죠. 잘 된 거고 서로 다르면
분할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그러면 요 아래에는 테이블이 2개고 위에는 테이블이 1개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개하고 이 1개의 테이블하고 이 2개의 테이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2개의 이 테이블하고 이게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2개의 테이블하고 위에 있는 테이블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면 테이블의 개수를 아래에 있는 것도 1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개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테이블을 이제 조인을 해야 되는 거죠. 조인을 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테이블이 조인된 테이블이 이제 이 원래 테이블하고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을 2개를 조인하면 조인된 테이블하고 원래 나눠져 있는 테이블하고는 서로 같아요. 그것은 이 2 테이블이 서로 같다는 것은 이 2 테이블하고 이 1개의 테이블이 서로 같다는 것은 그 조인의 정의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2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통된 칼럼이 뭐죠? 성명이 있죠. 그러면 이제 성명 값을 가지고 조인을 해보면 홍길동이 하고 여기 홍길동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홍길동하고 이 홍길동 레코더가 조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홍길동 도시는 시원이고 위에 있는 테이블하고 이해하기가 쉽도록 이제 칼럼의 순서를 이렇게 위에 있는 테이블과 똑같이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는 시원에 있고 그 다음에 홍길동이는 또 동일한 홍길동이는 T1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고 통화수는 108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첫 번째 레코드하고 오른쪽에 첫 번째 레코드하고 또 조인이 되겠죠. 그래서 홍길동이는 C2에 있고 그 다음에 아닙니다. 홍길동이는 C1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니까 홍길동이는 T2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화수가 50이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두 번째 레코드하고 오른쪽에 첫 번째 레코드하고가 조인이 되면 홍길동이는 이제 C2에 있고 그 다음에 홍길동이는 T1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수가 108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왼쪽에 두 번째 레코드하고 오른쪽 두 번째 레코드가 조인이 되면 네 번째 레코드처럼 이제 이렇게 홍길동 C2, 홍길동 T2, 50 이제 이렇게 되겠죠. 긴 부각은 레코드가 하나씩 있으니까 서로 이제 같이 조인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요 아래 테이블하고 요 위에 테이블하고 서로 같지가 않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위에 테이블은 레코더가 3개인데 아래 테이블은 레코더가 5개고 눈에 봐도 다르죠. 근데 자세히 보면 긴 부각 레코더는 서로 같은데 뭐가 같지 않습니까? 위에 테이블에는 홍길동이와 관련된 레코더가 2개만 있는데 그러니까 홍길동 T1, C1 요 레코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홍길동 T2, C2 요 레코더가 있고 그래서 이제 2개만 있는데 아래 테이블에는 요 2개가 더 생긴 거죠. 위에 테이블에는 없는
이렇게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분할을 잘못했다. 이건 잘못된 분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할을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유인물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을 나눴는데 위에 테이블하고 아래 테이블하고 비교해 봐 가지고 어느 테이블이 이 정보의 양이 많으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테이블에 있는 정보의 양이 많으냐, 아래 테이블에 있는 정보의 양이 많으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에 테이블은 홍길동과 같은 관계된 레코더가 2개 있고, 아래 테이블은 홍길동과 관련된 레코더가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러니까 아래 테이블이 더 정보의 양이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위에 테이블이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위에 테이블에서는 홍길동은 전화번호 T1을 어느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C1이라는 도시에서 가지고 있고, T2는 C2라는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래 테이블에서는 이제 홍길동은 T1이라는 전화번호를 C1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T1을 C2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C1하고 C2 둘 도시가 2개인데 그 2개 도시 중에서 전화번호가 하나가 T1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T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테이블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T1을 전화를 했는데 홍길동이가 받았다. 그럼 위에 테이블에서는 홍길동이는 어디 있는 거죠? T1이라는 전화를 받았으니까 C1이라는 도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아래 테이블에서는 T1이라는 전화를 받아서 그러면 홍길동이 어느 도시에 있느냐? C1 아니면 C2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니까 50% 50% 확률을 갖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C1이라는 도시의 100% 확률로 얘가 C1에 반드시 있다 하는 것보다는 이 아래 테이블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더 작은 거죠. 그래서 위에 테이블의 정보의 양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테이블을 요 2개의 테이블로 분할을 하면 뭐가 발생한 거죠? 정보의 양이 많은 거에서 작은 걸로 됐으니까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 중간에 있는 2개의 테이블하고 밑에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하고는 서로 똑같죠. 왜냐 그러면 위에 2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면 요 아래 테이블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중간에 있는 2개의 테이블하고 아래에 있는 테이블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테이블을 이 2개로 분할을 하면 아래 테이블을 만든 거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아래 테이블이 첫 번째 맨 위 테이블보다 정보의 양이 작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분할할 때는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해야 되는데, 그 분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서 어떤 함수 종속성이 있으면 그 함수 종속성을 하세표 왼쪽에 있는 이 칼럼 또는 칼럼들, 뭐 2개 이상의 칼럼이 있을 수도 있죠. 칼럼들을 매개로 해서 분할을 하면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수 종속성이라는 것은 완전 함수 종속성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전화번호가 C1이 있으면 전화번호가 T1이 있으면 도시는 T1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통화수도 전화번호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분할을 하면 된다는 겁니까? 전화번호를 매개로 해서 분할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도시, 통화수로 이루어진 테이블을 한 개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하고 도시하고 통화수는 여기서 이제 없애버리는데 뭘 한가 남겨놓고 와야죠. 그럼 뭘 남겨놓고 오느냐? 그러면 여기에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오면 나중에 이 전화번호하고 이 전화번호가 같은 것끼리 이제 조인을 하면 원래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 종속성을 매개로 해서 분할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분할의 법칙은 함수 종속성뿐만이 아니라 제4정규형을 말할 때 이야기한 다중 종속성을 매개로 해도 이제 아무 손실 없이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중 종속성을 이야기할 때 살펴본 예제를 이제 잠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규형을 이야기할 때 다중 종속성과 관련한 예제를 이제 다시 잠깐 살펴보면 과목하고 교수하고 과목하고 교재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가 DB관리론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담당하는 교수가 두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에서 사용하는 책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하고 교수 사이에는 이런 다중 종속성이 존재하고 과목하고 교재 사이에는 이렇게 다중 종속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할하면 정보의 손실이 없는 테이블이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다중 종속성의 화살표 왼쪽에 있는 이 과목을 매개로 해서 분할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하고 교수 이렇게 되는 테이블을 이제 하나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 원래 테이블에서 과목하고 교수가 없어졌죠. 그럼 교재만 남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분할한 테이블하고 남는 테이블을 조인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남겨놓고 와야 되죠. 그래서 그 속성이 뭐냐 하면 이 다중 종속성의 화살표 왼쪽에 있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목이라는 이 칼럼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교재 이렇게 구성되는 이제 테이블을 남겨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테이블을 이제 구성을 하면 정보에 손실이 없는 그리고 데이터의 중복이 다 제거된 그런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분할할 수 있는 이유가 다중 종속성을 매개로 하면 무손실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할의 법칙을 사용해서 테이블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들을 분할에 의해서 정교화하는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할에 의해서 정교화를 하려면 기존의 테이블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RDB 테이블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화면이나 보고서 형식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보고서를 그냥 단순하게 제1정규형 형태로 그냥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이 뭐 한 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서 분할에 의한 정교화 과정을 계속 이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테이블이 제3정규형이 아닌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의 중복이나 관리 모순이 발생하는 그런 테이블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모든 테이블이 다 제3정규형이 됐으면 그 제3정규형이 아닌 테이블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아닌 테이블은 없다.
그럼 다른 말하면 모든 테이블이 다 제3 정규형이다. 그러면 이제 정규화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해당 테이블을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 함수 종속성이나 또는 이제 다중 종속성을 매개로 해서 분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분할에 사용할 함수 종속성이나 다중 종속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함수 종속성이나 다중 종속성은 데이터의 중복을 없애는데 사용되는 함수 종속성이어야 돼요. 데이터의 중복하고 상관없는 그런 함수 종속성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는 이제 함수 종속성은 어떤 함수 종속성이냐면 데이터 중복을 발생시키는 함수 종속성을 찾는 겁니다. 발생시키는 함수 종속성 또는 데이터 중복을 발생시키는 다중 종속성, 멀티밸류 디펜던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중복하고 상관없는 것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을 발생시키는 함수 종속성은 그 해당되는 테이블의 주키하고 연관해서 살펴볼 때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들이 데이터의 중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이제 부분 함수 종속성이냐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냐 그러면 그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는 필드 그러니까 이건 어떤 필드죠? 데이터의 중복이 나타나는 그런 필드하고 뭐하고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해당되는 테이블의 주키하고 그러니까 주키하고 필드 사이에 칼럼 사이에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또는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 있으면 이 칼럼은 데이터가 이제 중복돼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을 발생시키는 이제 완전 함수 종속성이 있게 되겠죠. 그럼 그걸 매개로 해서 테이블을 이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이제 과목 번호하고 뭐 학기가 있는데 교수의 연구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완전 함수 종속성이 아니고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라는 겁니다. 왜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냐 하면 교수의 연구실은 담당 교수명에 함수적으로 종속되고 교수명은 과목 번호와 학기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추이적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이적 함수 종속성 이게 이제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죠. 이 추이적 함수 종속성을 발생시키는 완전 함수 종속성은 어떤 함수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연구실이 과목 번호하고 학기에 대해서 추이적으로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연구실이 교수명에 대해서 함수로 종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요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 아니라 완전 함수 종속성이 되겠죠. 그런데 연구실이 과목 번호하고 학기에 직접 함수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교수명에 대해서 이제 함수적으로 종속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이 함수 종속성은 추이적 함수 종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 함수 종속성을 매개로 해서 테이블을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제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연구실하고 교수명을 매개로 해서 이제 분할을 하면
이런 데이터의 중복이 이렇게 교수명하고 연구실로 하면 연구실 번호 이렇게 하면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추이적 함수 종속성을 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이 완전 함수 종속성, 여기서는 연구명이 연구실 번호가 교수명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 데는 이것을 찾아내서 이걸 이제 이 종속성을 사용해서 릴레이션을 이제 분할하기 때문에 분할하면은 데이터의 중복을 이 사라진 그런 이제 분할된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할을 언제까지 하느냐? 계속하는 거죠. 계속해서 모든 테이블이 다 제3중 규형이 됐을 경우에, 즉 데이터의 중복이나 데이터 관리 모순이 없을 경우에 이제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에 의한 정규화의 가장 큰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테이블이 하나 있으면 그 테이블을 분할할 때는 한 개의 함수 종속성, 완전 함수 종속성, 데이터의 중복을 발생시키는 한 개의 완전 함수 종속성을 사용해서 이것을 두 개로만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을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3개, 4개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분할된 테이블을 각 잡아서 이게 만약 제3정경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이건 또 데이터의 중복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함수 종속성을 찾아서 또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또 괜찮다 그러면 이걸 또 찾아서 이렇게 분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났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테이블을 찾아내는 거지, 요 위에 있는 것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을 찾는 게 아니라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 개 찾고, 또 데이터의 중복이 있으면 또 분할하고, 그럼 분할이 없는 게 여기 끝나고, 그럼 또 분할하고, 하면 분할이 없는 게 여기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몇 개씩 분할하는 거죠. 꼭 반드시 2개씩만 분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할에 의한 정규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에서 사용하는 물품 판매 대장인데, 이렇게 뭐 주문번호, 고객명, 주소, 전화번호, 상품명, 구매가, 판매가, 수량, 소개, 합계, 지불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건 그냥 손으로 쓴 거죠. 그러면 이걸 분할을 하려면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은 이런 형식으로 있으면 안 되죠. 어떤 형식으로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의 형태가 아니면, 그러니까 한 주문에서 이제 물건을 여러 개 팔았다. 그러면 이게 그냥 각각의 한 주문, 판 물건별로 각각의 레코드가 생기고, 다만 뭐가 같으냐면 이제 주문에 대한 정보가 똑같이 이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제1정규형 형태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내니까 고객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중복이 돼 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왜 중복이 되어 있느냐?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고객명에 대해서 이제 함수적으로 이렇게 종속이 되죠. 그런데 이 테이블의 주키를 보면 주문번호하고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분할에 의한 정결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테이블의 정규형을 판단해야 되고, 정규형을 판단하려고 하면 항상 뭘 찾아야 되는 거죠? 그 테이블의 주키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키를 모르면 사실 우리가 정규형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의 주키가 주민번호하고 상품명인 이유는 한 개의 주문에서 이제 상품을 여러 개 사니까 상품명만 했어도 주키가 안 되고, 주문번호만 있어도 주키가 안 되고, 두 개를 합친 복합키가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주문번호하고 상품명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죠? 고객명이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이 테이블의 주키에 대해서 추이적으로 이렇게 종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추이적 함수 종속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주소와 전화번호가 고객명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된다는 사실 때문에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이 테이블의 주키인 주문번호하고 상품명에 대해서는 이제 추이적으로 이제 종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고객명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이제 고객명을 매개로 해서 분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음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명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라는 테이블이 나오고, 이 테이블의 주키는 고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남겨놓고 나오는 거죠? 고객명이라는 이 칼럼을 이제 같이 남겨놓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같이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있는 칼럼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남겨놓냐면, 이걸 남겨놔야 이 두 고객명을 매개로 해서 조인을 하면 이제 원래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른쪽 테이블은 보니까 오른쪽 테이블에는 데이터의 중복이 없다. 그럼 제3정 유형이 돼서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왼쪽 테이블에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테이블에 데이터의 중복이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왼쪽 테이블의 주키를 찾아보면 주키는 여전히 주민번호하고 상품명이 주키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고객명이 이제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명도 중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날짜도 또 여러 번 나와요. 같은 날짜가. 그 다음에 이제 합계 금액도 여러 번 나오고, 지불도 여러 개 나오고. 왜 이 칼럼들이 중복이 됐는가 봤더만은 이 날짜라든지 고객명 이런 것은 주문번호에 대해서 이제 함수적으로 다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문번호가 정해지면 그 주문이 매달 며칠 날에 받은 주문인지, 그 다음에 그 주문을 한 고객이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주문에서 사간 전체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어떻게 고객이 지불을 했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중복된 칼럼들, 합계, 지불, 고객명, 날짜, 이런 칼럼들은, 이런 속성들은 이 테이블의 주키에 대해서도 물론 함수적으로 종속되지만, 자세히 보니까 주문번호에 대해서 이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키에 대해서는 어떤 함수 종속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부분 함수 종속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함수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의 중복을 이제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부분 함수 종속성을 발생시키는 함수 종속성, 그러니까 이 고객 날짜나 고객명이나 합계나 지불이 주문번호에 대해서 완전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죠. 그 완전 함수 종속성을 매개로 해서 테이블을 분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분할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주문번호를 매개로 해서 가지고 오고 고객명, 학계, 지불, 날짜 이런 칼럼들로 구성된 테이블을 만들어주고요. 그럼 주키는 주문번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겨놓기는 뭘 남겨놓고 오면 됩니까? 주문번호를 남겨놓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테이블을 보면 이 테이블에는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3정규행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왼쪽 테이블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왼쪽 테이블은 주키는 아직도 주문번호하고 상품번호인데 보니까 라면의 구매가가 300원이라는 게 서로 다 같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만은 구매가라는 거는 그 상품이 정해지면 구매한 가격이 똑같다. 이래서 구매가가 상품명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종속이 된다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구매가는 이 테이블의 주키인 주문번호와 상품명에 대해서는 어떤 함수 종속성을 가지는 거죠? 부분 함수 종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가는 이 테이블의 주키에 대해서는 부분 함수 종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 함수 종속성이 왜 발생하느냐? 그러면 구매가하고 상품명 사이에 이런 함수 종속성이 완전 함수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수 종속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완전 함수 종속성을 사용을 해서 또 테이블을 분할을 해 줍니다. 그러면 상품명하고 구매가를 이제 분할을 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이제 그 테이블의 주키는 이제 상품명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테이블을 남겨놓고 오느냐 그러면 상품명을 여기다가 남겨놓고 옵니다. 그래야 이 상품명을 매개로 해서 두 테이블을 우리가 조인을 하면 원래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왼쪽 테이블을 보면 왼쪽 테이블의 주키는 여전히 주문번호하고 이제 상품명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같은 상품이라도 파는 주문에 따라서 판매가가 이제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수량이 많아지면 값을 좀 싸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소개 이렇게 하면 왼쪽 테이블에 대해서도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제3정규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데이터의 중복이 제거된 다 제3정규형들로만 구성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테이블들을 보면 원래 이제 이런 어떤 물품 판매 대장이라는 테이블에서 시작을 했는데 분할할 때마다 각각의 두 개씩 이렇게 분할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을 했는데 분할하고 난 뒤 각각의 테이블을 봐서 제3정규형이 돼서 완료가 된 것은 이제 끝내고 데이터의 중복이 있으면 또 분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개씩. 그런데 이 중에서 데이터의 중복이 없는 거는 끝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 가지를 쳐서 나오면서 제3정규형인 데이터의 중복이 없는 테이블이 될 때까지 계속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테이블이 몇 개 만들어진 거죠? 4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분할에 의한 정교화는 어떤 테이블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분할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일 수도 있고 아니고 다른 형태의 테이블이거나 아니면 보고서거나 양식이면 그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모든 속 칼럼에 대해서 값이 하나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렇게 바뀌어진 그런 이제 테이블을 시작점으로 해서 분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을 할 때는 어떻게 분할을 하느냐 그러면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 등을 야기시키는 발생시키는 완전 함수 종속성을 찾아가지고 그 완전 함수 종속성을 매개로 해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은 뭐하고 뭐 사이의 부분 함수 종속성이냐 추이적 함수 종속성이냐 하면 어떤 중복이 발생하는 속성하고 테이블의 주키하고 사이의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는 그런 그 칼럼이나 속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부분 함수 종속성이나 추이적 함수 종속성을 이루어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인 이제 완전 함수 종속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인 완전 함수 종속성을 매개로 해서 또는 뭐 다중 종속성을 매개로 해서 테이블을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씩 계속 분할을 해 나가면서 언제까지 분할해 나가느냐, 모든 테이블이 제3 정규형이 될 때까지 분할해 나가면 정규화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하면 분할해온 정규화의 맨 시작 유인물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테이블이 제3 정규형이면서 모든 테이블이 제3 정규형이면서 테이블의 개수가 가장 작은 수의 테이블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뭐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분할을 다 해놓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테이블의 주키가 같은 테이블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분할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키가 같은 테이블들은 합쳐가지고 테이블의 개수를 이제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분할에 의한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모든 테이블들이 정규화 제3 정규형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